일단은 지금 오늘 나오는 고용지표가 너무 세게 나왔고, 이번 주말까지는 요거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3.8, 0.1 정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게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자, 미국 9월 ADP 민간 고용 89,000개 증가. 전달보다 절반 뚝. 자,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미국의 고용지표 좀 중요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다 달라. 다 달라. 얼마 전에 나왔던 뭐 ADP 민간 고용지표, 요거는 뭐 안 좋게 나왔어. 고용지표가. 근데 또 8월달 구인이직 보고서에서는 또 좋게 나와. 이게 누가 말이 맞는 걸까? 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살짝 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좋아.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신뢰성을 좀 갖고 해야 될까? 일단 지금 ADP 민간 고용이 89,000개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됐다 해서 뭐 좋은 게 아니라 월가 예상치가 16만 개예요. 그리고 8월 달에가 18만 개. 근데 이번에 89,000개가 증가했다는 거는 거의 한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반토막이. 이거 후원 말씀드려야지. 자, 우리 정재영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정재영님 다시 한번 소중한 후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홍순애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홍순애님 다시 한번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석번님도 소중한 후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미국의 고용지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 해석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ADP 민간 고용 이거는 예상보다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 뜻은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을 봤더니 전년 대비 5.9%. 이거는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ADP가 발표한 민간 고용 지표만 봤을 때는, 야, 미국의 고용시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할 필요 없는데 좋은데?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보다 2,000건이 증가했대. 20만 7천 건. 월가 예상치가 21만 건입니다. 근데 20만 7천 건이 발표됐어요.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를 했죠. 아직도 실업자 없다는 겁니다. 해고수가 적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고용시장이 좋게 나와. ADP는 또 안 좋게 나오네.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까? 자, 보세요. 최근에 8월달 구인이직 보고서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ADP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좋게 나왔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용지표들을 볼 때 좀 한 가지 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보통 ADP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민간 고용지표라 해서 ADP 민간 고용지표 요거 우리가 봤던 거, 고용이 뚝 떨어졌다, 뭐 임금 상승률도 떨어졌고, 대체적으로 ADP에서 발표된 요런 그 지표들이 신뢰도가 조금 낮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올해 조사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뭐 누구를 위한 건지, 정부를 위한 건지, 연준을 위한 건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바이든 정부를 기쁘게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 조사 방법을 변경하면서 조금 데이터가 정확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얘네들이 발표한 그 상세 데이터를 보면은 일자리가 증가를 한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서비스, 그리고 레저나 숙박업 이쪽에 좀 국한이 돼 있어요. 일자리 증가한 게. 그리고 나머지 뭐 그 서비스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줄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은, 실업자 수, 해고 수 아직도 적다. 아직도 적다. 여전히 고용시장은 좋다. 말할 거 없이 좋다. 그리고 보통 여름 휴가철 이후에 그 뭐라 그럴까, 실업하는 실업자 수가 좀 뭐라 그럴까, 그 작년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좋다 여전히.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감소하고 있는 건 맞는데 큰 폭의 감소는 아니다. 아직도 미국의 고용은 짱짱하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11월 2일 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나와서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 못할 이유 없다. 뭐 금리가 높아서 못할 수 있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금리 올렸나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이따가 보여드리려 했는데, 자 볼게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장기 채권 수익률 현수준이면 연준은 금리 인상할 필요 없어. 자, 요거 기사 보신 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리 데일리 총재가 지금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굳이 연준이 금리 인상할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막 다닐까요? 이제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누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봐라, 지금 채권 수익률 현수준이면 시장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8% 넘었다. 근데 굳이 연준이 금리를 올릴 필요 있니? 어차피 시장에서 기업들이나 은행들이나 시장금리가 높아져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효과랑도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했나요? 연준이? 최근에 금리를 인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죠? 시장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금리가 무조건 이 수준보다 뭐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많이 올라갈까?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금리를 안 올렸는데도 시장금리가 올라갔는데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무조건 시장금리가 올라갈까? 그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물론 높은 확률로 11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도 올라갑니다. 시장금리도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금리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각종 다양한 지표들이 금리 인상을 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얕은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없이는 물가를 잡을 수 없대. 맞는 말입니다. 경기 침체 없이는 물가 잡을 수 없어요. 고용시장 둔화가 없이는 물가 잡을 수 없고 경기 침체 비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고용시장이 조금이라도 무너져야 돼. 근데 지금 고용시장 어떻다고요? 고용시장이 아직도 좋아. 그럼 고용시장을 꺾어주려면 한 가지 뭐 해줘야 돼. 긴축을 조금 더 해주던 금리를 올리던. 아니면 11월 달에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말을 세게 12월 달에 금리 올릴 거야. 똑같이 매파적인 발언.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메리 데일리 총재가 하는 얘기도 맞아요. 시장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할 필요 없는데 반대로 말하면 금리를 인상 안 했는데도 시장금리가 올라갔어. 그 뜻은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대로라면은 금리 인상을 뭐 무조건 할 수 없다? 맞지 않는다.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반기에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한다. 재무부가 국채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국채 금리가. 그래서 좀 그게 더 현실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직도 좋다, 견고하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되고, 자 8월달 상무부 발표한 거 이거 들어가 봅시다. 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나왔는데 583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증가했어요. 오히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감소했대. 전월 대비 9.9%.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한국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좋아. 왜?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대. 수출이 잘 됐네.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수입이 줄어들고 수출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그럼 미국 입장에서 적자가 줄어들었어? 수출해서 좋네? 원유도 수출하고 돈 벌어서 좋네? 그러나 소비가 예전보다 떨어졌다. 전월 대비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발표되는 이제 하반기 소비가 줄면서 전보다는 낮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무역 적자가 줄어들어서 야 미국 역시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소비가 줄었다. 제일 중요한 거 미국 GDP의 70% 이상 차지하는 소비가 줄었다는 거. 이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소비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 예전 영상 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복습하셔야 됩니다.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미국의 주담대 금리 7.53%, 신청 건수 0% 아래. 자,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7.53으로 돼 있죠. 이게 저번 주입니다. 지금 7.8까지 올라갔어요. 7.8. 저번 주 7.4, 뭐 지금 7.5, 평균이 7.5인데 7.8까지. 자,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코인이슈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을 살려면 7.8%의 이자로 대출을 받고 사야 되는데 코로나 때 우리 2년 전, 3년 전 때 그때가 모기지 금리가 2.1%? 한 2%대였다 그래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 거라냐면은 받침 글자 3글자 이상이면 발음하기 힘들어요. 맞아. 우리 울트라님이 알아주시네. 코인 이슈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글이 이상한 거 하면 안 되지. 받침이 이상한 거지. 자, 스피치 학원을 좀 끊어서 다녀야 되겠어.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 미국에서 부동산을 살려면 대출 이자율이 7.8 그리고 코로나 때는 2.1. 그럼 이게 얼마나 갭이 있냐면은 매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코로나 때 집을 산 것과 지금 집을 산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40%. 40%. 느껴지시나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주택을 샀어. 그러면 지금은 1억 4천에서 1억 5천 주고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40%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2, 3년 전 그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지니 뭐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자가 더 높아서. 어떤 상태인지 아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래 버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집을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 받으면서 집 안 사지. 집 안 사니까 기존에 주택 갖고 계신 분들 내놓을 생각도 안 해. 이사 못 가. 그럼 내놓더라도 비싸게 내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런데 전문가분들 그냥 거래량 막 늘어나고 그 건설업 해가지고 막 원자재 자재들 수주량이 막 늘어나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미국의 부동산 시장 이제 저점 찍었대. 상승한대. 잘못된 거지.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좋지가 않다는 거. 자, 샌프란시스코 말씀드렸고. 자, 미 국채 금리 주식시장 무너질 때까지 더 오른다. 자, 뭐 지금 다양합니다. 코인이슈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시향 한번 짚어드렸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요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거 국채금리가 언제 안정화가 될 건지, 그리고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지 되는 건지. 오늘 복습본에서 들은 내용 그렇죠. 이런 기사들. 자, 미국채 금리 급등에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상 중단 목소리 커져. 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이거는 맞습니다. 연준 위원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JP모건, 미국에 있는 은행권 이런 분들도 야 금리 올리면 안 된다. 이거 봐라. 올해 3월처럼 미국 은행들 무너지는 거 또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11월 2일 날 금리를 동결하던가 아니면 한 차례는 긴축을 조금 속도를 완화시키던가 좀 늦추던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 시장에 매도하는 모기지 증권이라던가 국채 양을 조금 줄이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3월까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언제 금리 인상 동결이 나올지, 언제 금리 인하가 나올지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제유가 이틀간 8% 급락, WTI 2.3% 하락, 82달러 기록. 지금 국제유가랑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갱신을 하다가 전고점을 갱신하고 빠르게 올라왔죠. 근데 또 빠르게 떨어집니다. 8% 정도 급락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오펙 사무총장은 에너지 수요 늘어. 인도나 중국 얘네들 많이 쓰니까 앞으로 더 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하는 생산량을 증산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 감산 유지할 거고 고유가 유지될 거야. 근데 이분 얘기하는 말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펙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 오펙 플러스 러시아부터 사우디 얘네들이 감산을 시행하고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일정 수준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정 수준 밑으로는 원유가는 빠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워렌 버핏이 왜 옥시덴탈을 주식을 미친 듯이 샀는지 느낌 오시죠? 자, 채권왕 빌그로스. 미래의 수익률을 위해서 주식 채권 투자는 모두 피할 것. 빌그로스라고 채권 왕입니다. 이분이 지금 주식과 코인 시장이 어떤지를 그냥 대략적으로 좀 나타내는 기사를 이렇게 딱 냈네요. 빌그로스가 얘기합니다. 지금은 주식 채권 투자하지 마. 채권 가격도 미친 듯이 떨어지고 주식도 힘들어질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빌그로스 형님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섣불리 내가 채권 들어가니 주식 들어가니 의미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코인 이슈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현금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현금을 한 번도 안 썼나요? 비트코인 최저점에 담았고 적재적소에 썼습니다. 근데 현금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국내 거래소 2,100만원의 비트코인을 샀어. 그렇게 최적의 순간 기회가 딱 왔을 때 살려면 현금을 아껴야 돼. 현금을 아껴야 돼. 근데 지금 막 깔짝깔짝 대면서 막 채권 ETF 사니 뭐니 주식 뭐 사니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한 푼 두 푼 더 모을 수 있을 때만큼 있는 만큼 현금을 최대한 동원해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어떠한 기회를 줄지 몰라. 그게 코인 시장일지 주식 시장일지 채권 시장일지 몰라. 부동산일지. 그렇기 때문에 현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작년과 내년보다 더욱더 값어치가 2배, 3배 더 높을 겁니다. 그거는 장담해요. 그리고 내가 현금 들고 있어도 불안하신가요? 절대. 현금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빌그로스 주식채권 투자 모두 피할 것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김문영님 현금 100% 보유 중입니다. 현금 100% 보유 중은 안 좋아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좋지 않다는 거. 코인이랑 현금 같이 갖고 계셔야지. 무조건 현금 100%가 좋은 게 아니지.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비누 고용지표. 자, 한번 볼게요. 얼마나 많이 보면은 안 나와. 336만? 아니 336만이면 이거는 빠져야지. 숏이지. 무조건 숏이지.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나왔네요. 이거는 숏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숏 나오고 있죠. 보이시나요, 숏?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 정도면은 코인도 반응을 해. 선물 애들도. 쇼쟁이들도 반응을 해. 이 정도면. 이렇게 좋게 나온다고? 지금 그 헤드라인 비너고잉지표 요것만 보면은 11월 2일날 금리 인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본다고 하면. 좀 세세하게 봐야겠지만, 근데 너무 높게 나왔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실업률은 3.8이 나왔네요. 1%가 높게 나왔네요. 근데 비노고용지표가 336만 개. 예상치가 17만 개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나왔다는 거. 아마 요거는 한 몇 주 뒤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 매번만 이렇게 수정이 나오죠. 너무 뭐라 그럴까 높게 나와서. 코인이슈님 후원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블랙코인님. 아까 후원하신 분들 말씀드렸었는데 34만 6천 건이죠. 336만 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어. 이거는 숏입니다. 숏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후원하셨다고. 일단은 너무 좋게 나왔다는 거. 근데 실업률이 한 3.8이 나와서 이건 좀 더 봐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자,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주식이 어려워. 쉽지가 않아. 자, 기적의 비만약 열풍에 이게 무슨 날벼락. 코카콜라 뚜. 지금 미국에서 핫한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 그래서 뭐 오젬픽이랑 해서 뭐 이곱이랑 주식하시는 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얘네들이 비만약을 팔고 있는데 식욕 억제제죠. 식욕을 억제해주는 거. 자, 그러면 식욕을 억제한데 미국인의 거의 한 40% 이상이 비만이라 그러는데 뭐를 먹고 비만이 됐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비만이래. 그러면 밥 먹고 갈증 나니까 탄산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감자칩도 먹고 월마트 가가지고 좀 군것질도 사고 펩시콜라도 좀 먹고 해야겠죠. 근데 식욕 억제제가 막 대중적으로 돌아가면서 막 비만약이 계속 하니까 식욕이 떨어졌대. 그러면 미국인들이 식품 소비하는 패턴도 변화가 됐대. 바뀌었대. 뭐 스낵이나 탄산음료나 이런 고칼로리 식품들은 안 먹고 점점 줄이고 있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카콜라가 뚝 떨어졌죠. 원래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안 받는 거 코카콜라입니다.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주식들이 이런 주식들인데 쭉 떨어졌죠. 야, 이게 비만약이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코카콜라까지 오히려 은행이란다 진짜 약국 이런 애들 제약회사들 얘네들 주가가 쭉 올라갔죠. 이래서 재밌어. 이래서 약국 매출 쭉 올라가면은 약국 대기업들 주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대신 월마트 펩시콜라 코카콜라 이런 애들은 쭉 떨어지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떨어지는 게 또 나쁘지만은 않죠.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 될 것 같냐? 장기화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비만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안 나왔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쭉 간다?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된다는 거. 자, 하는 부총재 금융 변동성 일시적 긴축 높일 정도는 아니야.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생각 안 나시나요? 이 멘트 금융 변동성 일시적 긴축을 높일 정도는 아니야. 헤이진님 파월 그렇죠. 2021년도 2년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 누님 이 두 분이 일시적이야 물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9.1%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시적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금융 변동성. 아마 이번에 한국은행 또 금리 인상 결정할 건데, 이번에도 동결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1월 2일 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계속 동결을 한다? 아, 우리 원화 환율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400원 트라이도 가능합니다. 지금 1,360원이죠. 1,380원, 1차로 보시면 되고, 1,4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10월 6일 빈 17만 건인데 33만 6천 건. 2배 가까이 나왔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시장이 오늘 방송 끝나고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배 이상 나왔다는 거. 단기적으로 숏이라는 거. 그리고 실업률은 3.7인데 3.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실업률 이거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호님. 실업률 이거 보시면 되고, 12일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1시 30분 이거 중요하고, 11일 PPI, 12일날 CPI 발표됩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소비자.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짚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죠, 우리.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중국 PPI가 10월 13일, 17일날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 18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25일날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됩니다. 그리고 26일 유로존 금리 결정,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까지 발표되면 11월 2일날 대망의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나오는 고용지표가 너무 세게 나왔고, 이번 주말까지는 요거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3.8, 0.1 정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게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숏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또 영향을 안 받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고용이 강하다 그러면 지금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하니까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이 약하다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하겠구나, 시장이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인트로 때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었죠. AP를 믿어야 되냐, 어떤 데는 고용지표가 좋고 어떤 데는 고용지표가 나쁘고, 코인 이슈가 어떤 걸 믿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미국의 고용시장은 지금 어떻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좋다 나쁘다? 우리 10분 전에 배웠던 거 그냥 대번 나와. 미국의 고용지표는 지금 좋다는 거 보이시죠? 17만 건, 33만 6천 건, 2배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후에 조정될 거예요. 조금 줄어들 겁니다. 아직 우리 미국 시장은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거,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